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971조. 우리 지난 시간에 집단 보건교육 했고요. 자, 오늘은 대중매체 할 차례입니다. 자, 대중매체 하면은 얘가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 그렇게 대놓고 나온 적은 없는데 다른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불특정 다수. 이거 좀 생각하시면 돼. 자,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실을 빨리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신속성이죠. 신속성. 빨리 이 사실을 전달해야 돼. 이럴 때 하는 게 대중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어. 그건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유행하고 어느 지역은 얼마나 유행하고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기 위해서 딱 좋은 게 대중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중매체의 종류에는 뭐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냥 신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대중매체는 전파 매체와 인쇄 매체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면 전국에 확산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자, 장점을 볼게요. 1번 보시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세요. 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한 번 TV에 나오면 뭐 전혀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한테도 뭐 전화가 오고, 예, 이런 경험 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아주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강의 내용에 따라 교육자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거 역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반복적인 시범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한 번만 집중적으로 보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교육자들은 한 번 해주고 이걸 계속해서 녹화해서 계속해서 방영하면 이제 학습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득력이 약해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냄비 문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리 싣고,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듣고, 오,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쭉 보시면 2번, 뭐 3번 같은 경우도 사회경제 수준에 따라 정보 전달이 달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TV가 없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TV가 없는 곳에는 그걸 보지도 못할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주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그럼 이제 듣다가 아 뭐야 심심해. 그래서 다른 데 채널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자, 밑에 거는 그렇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 4번은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도 이거는 뭔지 설명만 드릴게요.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 이제 자격을 따서 전문 간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땄어.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사정을 해요. 어세스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우리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걸 홍보를 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국가,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차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타내서 이 문제점을 수정해준다, 없애준다, 해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린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시범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합니다. 대부분 합법성 확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옆으로 쭉 가시면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 하면은 말 그대로 내 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 그러니까 내 편이죠. 말 그대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정의해. 뭐가 문제더라. 자기가 사정한 결과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그 문제를 좀 더 깊게 사정하고 분석을 해요. 그럼 원인은 뭔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인을 없애는 목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예산을 타내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마케팅을 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대부분 정치계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한 거고,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은데 글쎄 아직 우리 쪽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었냐면 보건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인 보건교육, 대중 보건교육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네. 일방식, 왕래식. 그래서 크게 저번 시간에는 대인 보건교육, 대중 보건교육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나눠요. 일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왕래식. 자, 일방식은 혼자 떠드는 거죠, 뭐. 저 지금 혼자 떠드는 거. 그죠? 이걸 일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일제식 수업,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자, 왕래식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일종의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법,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